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요, 가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가스, 자, 14.01% 상승한 260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조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내려온 거에 비하면은 저기 지지 구간 잡고 나서 자, 계속 뭐 이 정도의 반등은 중간중간에 나와줬어요. 근데 이 저항대에 부딪혀서 계속 못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슬슬 넘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그만큼 호재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봐왔던 구역인데, 아시다시피 공매도 때문에 계속 밀렸던 상황이에요. 밀렸던 상황인데 이 구간부터 공매도가 청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 자체가요,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강력하게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면은 보통 매도세가 나가길 마련인데, 이때 저는 강력하게 더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실물 자산이 올라갑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안전 자산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중간중간에 빠졌어요. 왜냐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런 이슈에 좀 잠시 빠지긴 했지만 다시 회복한 건 뭐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이요, 디지털 진짜 금, 실제 금보다 23%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바로 반등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린 이유고요. 또 하나, 자, 제가 ETF 시장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현물 ETF. 이전에는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다면 ETF가 나오면서 이제는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ETF의 특징. 상승할 때는 상승의 베팅, 하락할 때는 하락의 베팅. 즉, 유동성, 투자, 자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들어와서 상승의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실제로 이제 현물 ETF 지금 차트인데요.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도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지금 보시는데 요때요. 요때. 자, 요때부터 올라가기 이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고서 ETF가 지금 올라간다는 거는 곧 코인시장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ETF가 먼저 움직였고 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1심을 가했죠. 1심을 가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우리 이제 법 제도화 시키겠다. 곧 이제 암호화폐 자체를요,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세금을 좀 걷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얼추 왔어요. 근데 이 구간까지 가려면 조금 더 강한 이슈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말고, 자,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비롯해 전 세계 은행은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1250%의 위험 가중치를 품에 안아야 돼요. 즉 이만큼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이제 좀 그렇죠.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고 이 위험 가중치가 낮아질 거란 가능성. 그러면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겠죠.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인 닉 퍼니니어 글로벌 은행자본 규정이 개정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이 여러분들 저항대를 넘어서 이 구간이죠. 대략적으로 한 3,300원대까지는 쭉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목표가로 지정을 좀 해드리고요. 이 구간을요, 매수가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빠졌다. 이 구간을 우리가 추가 매수가로 제가 지정을 좀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략대로 가시면 우리가 코인시장에서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원칙을 지키자.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에 도달 시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청산을 하자. 근데 만약에 빠지잖아요. 빠지면 자, 추매 구간에서 추매를 들어가죠. 그리고 원금 회복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자, 요게 원칙입니다. 요게 계속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사실 이 하락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